5-16 공자가 말씀하셨다. 제 나라의 경 안영은 사람들과 교제를 잘 한다. 그 사귄 기간이 오래되었어도 변치 않고 초지일관하여 사람들에게 정중하다. 안평중은 제 나라의 경으로 이름은 안영이고 자가 중, 시호는 평입니다. 안자춘추의 저자로도 유명하죠. 노나라를 방문했을 때 모시고 갔던 경공이 공자의 재능을 높이 사서 벼슬을 주려 하자 경쟁국의 임무를 등용하면 제 나라에 해가 된다면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는 여기서 도의 구성 요소인 변치 않음, 상과 정중함, 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안영이 공자를 기용하고자 한 경공의 의지에 반대하긴 했지만 공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의 태도로 안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 인텔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개방형 회의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누구나 동등한 자격의 발언권을 보장받는 이 회의는 특별한 지정석이 없어서 누구나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어떤 주제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 발표된 의견에 대해서 누구도 바로 비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의견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인텔의 경영 방식은 경쟁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그 기술력은 결국 인적 자원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5-21 공자가 진나라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내 마을의 젊은이들은 기세는 세지만 예를 배우는 걸 소홀히 한다. 비록 그들은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대성할 제목이지만 왜 거친 부분을 다듬고 절제해야 하는지를 알지는 못한다. 사기 공자세가에 따르면 공자는 대략 60세에 진나라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가 공자가 머물고 있는 작은 진나라를 번갈아 공격했고 심지어 오나라마저 진나라를 넘봤죠. 그러자 공자는 이제 세상엔 자신의 뜻을 펼칠 곳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노나라 개강자가 염구를 가신으로 쓰기 위해서 불러들이자 공자는 염구를 불러들이는 이유가 높은 자리에 기용하기 위해서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당시 여러 것을 전전하면서 자신의 도를 받아줄 나라를 찾는데 다소 지친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호학들에게 다듬고 절제하는 이해를 가르쳐야겠다고 말한 거겠죠. 5-23 공자가 말씀하셨다. 누가 미생고를 옳곧다고 평하는가? 어떤 사람이 식초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식초를 자기 이웃에서 빌려다 주었다. 이건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속여서 아첨하는 행위이므로 남들 시선을 의식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없으면 없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올거듭이다. 미생고는 노나라 사람으로 신뢰를 대단히 중시한 인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자 도척편에 미생이 한 여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기약했는데 여자는 오지 않고 또 물이 다리 밑으로 들어차도 떠나지 않아서 결국 다리 기둥을 붙잡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가 이 미생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올거듬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자세이고 또 의로움을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올거듬이란 자기 능력 안에서 해결 가능할 땐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없으면 없다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죠. 17-16 공자가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이것마저도 변해서 사라졌을 것이다. 옛날엔 사납다는 게 조심스럽지 않고 무례함을 뜻했는데 지금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을 뜻한다. 옛날엔 자랑하는 게 뭐가 나서 원만치 못함을 뜻했는데 지금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화를 내며 다투는 것을 뜻한다. 옛날엔 우매함이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함을 뜻했는데 지금은 그저 말을 꾸며서 아첨하는 걸 뜻한다. 17-24 자공이 말씀하셨다. 군자 역시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게 있다. 남의 단점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을 미워하고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미워하며 용감하지만 무례한 일을 미워하고 결단성 있지만 역시 여러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미워한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공 역시 미워하는 게 있는가? 자공이 말씀하셨다. 남의 성과를 훔쳐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꾸미는 일을 미워하고 불손한 것을 용감함으로 여기는 일을 미워하며 말을 꾸며서 아첨하는 것을 올곧음이라고 여기는 일을 미워합니다. 이처럼 자공과 공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올곧음의 개념이 이제는 그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5-24 공자가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아첨하는 표정을 지니며 절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공손한 걸 좌구명은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역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분명히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숨기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좌구명은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역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좌구명은 노나라의 맹인 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춘추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좌전과 국어를 저술했다고 하는데 사기 공자세가에는 공자가 노나라에 돌아온 후인 71세에 춘추를 집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좌구명의 인격을 대단히 높이 산 걸로 미뤄보아 이 둘은 동시대 인물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당시 삼환은 노나라 임금보다 더 큰 권력을 장악하며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당연히 그들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삼환의 눈치를 보고 또 그들에게 잘 보이고자 온갖 아양과 아부를 다 떨었겠죠. 하지만 공자는 그들이 즉 자기 상관이므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다했습니다. 다만 눈치를 보거나 마음에 안 들면서도 잘 보이려고 그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멀리했습니다. 5-25 안회와 노나라 경인 계강자의 가신으로 일하는 자로가 스승을 모시고 있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찌 각자 너희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가? 자로가 말씀하셨다. 수레와 말 그리고 윗도리와 비싼 가죽옷을 친구와 공유하다가 망가져도 섭섭함이 없는 즉 모두가 내 것, 네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말씀하셨다.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또 공로를 뽐내지 않는 즉 지도자가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세운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해하는 세상을 바랍니다. 자로가 말씀하셨다. 스승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노인 대접하기를 마치 자기의 부모 대하듯이 하여 노인들이 편안해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믿음으로 대하며 또 젊은이 대하기를 마치 자기 자식 대하듯 하여
젊은이들이 연장자를 진심으로 따르는 세상을 바란다. 이 세 명의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사실 모두가 똑같은 대동사회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공자의 현실 목표는 군자가 사람의 도로 다스린 소강사회로의 복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는 대동사회를 이끈 성인의 하늘의 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즉 공자는 대동사회라는 것이 우선 소강사회를 회복한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추시대라는 이기적인 혼란기에 아름다운 꿈조차도 꿀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이들은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나마 이처럼 이상을 꿈꾸면서 극복할 수 없는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걸 겁니다. 5-26 공자가 말씀하셨다. 끝났다.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을 크게 부끄러워해서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꾸짖고 자책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인물을 보지 못했으니 이제 모든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하지만 제자들과 잠시나마 그런 달콤한 대동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찰나의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공자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바라본 세상은 단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이었으니까요. 그럼 공자가 원한 지도자상은 뭘까요? 애플 CEO 팀 쿡, 이 스티븐 잡스와 다른,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사과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도 서비스인 애플맵의 실패를 들 수 있는데 구글맵에 대적하기 위한 야심작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였지만 오류가 너무 많아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급기야 책임 담당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죠. 지도가 상세하지 못하고 지명도 부정확하게 표시되는 등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하지만 애플은 오히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만 말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자 팀 쿡이 대신 사과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가능한 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세계 정상급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출시한 우리의 맵 서비스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실망한 모든 고객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람들은 만약 스티븐 잡스가 현 CEO였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잡스는 단 한 번도 애플의 실수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팀 쿡은 심지어 지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안 애플 스토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나 구글 지도 또는 노키아의 히어를 통해 이들의 지도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